안녕하세요. 노을빛 서재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아들에게 넘겨준 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이상호 74입니다. 곁에는 56해를 함께 살아온 아내 정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달력으로는 몇 장이면 끝나지만 손바닥에 굳은 살과 등허리의 통증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20살 고향 산을 등지고 서울 변두리로 올라왔습니다. 첫날 공사장에 섰을 때 겨울바람은 철근을 칼날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끝이 얼어붙어 삽자루를 제대로 잡기 어려웠고 기침을 하면 시멘트 가루가 목을 긁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뜨끈한 국밥이 그리웠지만 우리는 식빵 한 장을 뜯어먹고 다시 발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녁엔 온몸이 쑤셨지만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한 문장으로 버텼습니다. 여름은 반대로 불덩이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뜨거운 열이 발바닥으로 올라왔고 헬멧 안으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썹을 타고 흐르는 땀이 눈을 찌르면 다들 손등으로 아무렇게나 훔치고는 못 본 척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일 끝나고 숙소에 돌아오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선풍기 앞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내 정순의 하루도 제 하루 못지않게 길고 험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별이 남아있는 시간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갑니다. 겨울이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고무장갑 속 손가락이 곱아 굳었습니다. 그래도 첫 손님이 오면 정수는 늘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무가 달아요. 하나 더 얹어드릴게요. 그 작은 덤 하나가 단골을 만들고 단골이 모여 우리 삶을 지탱했습니다. 장마철이면 비가 새어 어깨까지 젖었습니다. 천막을 고정한 줄이 끊기면 장대비 속에서 둘이서 함께 잡아당겨 묶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정순의 발등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녁을 차려 내오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지붕 있는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요. 그 말은 내일을 당겨오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 조금만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0을 넘겼을 때 마침내 작은 집 한 칸을 장만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도장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현관문을 처음 열었을 때 낡은 장판에서는 세월의 냄새가 났지만 우리에겐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했습니다. 정수는 벽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상호 씨, 비 안 새요. 우린 이젠 안 젖고 잘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에 울고 안도에 울고 지나온 날들에 울었습니다. 그 집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문틀에는 해마다 아이들의 키를 재던 자국이 층층이 올라갔고 거실 벽에는 연필 낙서가 꽃무늬처럼 피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 정수는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엄마가 옆에 있어. 그 노래는 나에게도 자장가였습니다. 일터에서 지친 마음이 그 소리에 풀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겐 늘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가 모자라 고개를 들지 못하던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음 달엔 꼭 채워줄게. 그 다음 달 진짜로 장시간 야근을 붙잡아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민호가 운동회를 앞두고 운동화를 갖고 싶다 하던 날, 정수는 시장에서 가장 싼 흰 운동화를 사와 밤새 솔로 닦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된 그 흰빛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장성했습니다. 민수는 결혼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민호는 묵직한 성격대로 조용히 회사에 다니며 홀로 지냈습니다. 자랑스러운 날들도 있었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늘 민수였습니다. 꿈이 크고 열정이 많고, 무엇보다 이번엔 정말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을 때 우리는 퇴직금 일부를 보태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북적거렸지만 골목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오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임대료를 못 내 가게를 정리하며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곧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재고를 쌓고 밤마다 택배를 포장했지만 반품이 쌓이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주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민수는 밤새 차트를 보며 공부했지만 시장은 공부한 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빚이 늘어나고 표정은 그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의 눈밑은 퀭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들은 은행 로고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는데 집 담보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제 명의로 바꿔주시면 진짜 마지막으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물컵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우리의 집, 우리가 뼈를 깎아 마련한 노후의 마지막 보루. 아내 정순도 말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이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피땀으로 지킨 집이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니? 민수는 눈을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어머니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니까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엔 다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이름으로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듣고 있던 민호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민호는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형, 그 말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아? 아버지 퇴직금, 엄마 적금, 그리고 내가 모은 돈까지. 형도 힘든 거 아는데 집은 집만은 지켜야 해. 민수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너는 몰라 가장이란 게 뭔지. 애들 학원비, 월세, 카드값 매달 헉헉대는 기분이 어떤지.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몰랐어가 아니야. 알아. 그래서 더 부모님 노후만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두 아들 사이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하자.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민수의 종이를 들여다보며 아득히 멀어진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새벽에 부는 바람, 장판에 스민 햇살, 정순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들, 그 모든 것이 종이 몇 장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자니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물컵을 건네며 내 옆에 앉았습니다. 상호 씨, 우리 어떡하지?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 오래된 상처 자국, 따뜻한 체온. 그 손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순아, 우리가 언젠가는 물려줄 집이긴 하지.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난
우리 둘이 이 집에서 천천히 늙어가고 싶었어. 소파에 앉아 해 진영 노을 보면서 당신 무릎에 담요 덮어주고 그런 거. 나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결국 결정을 미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야. 내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길게 숨을 내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가 벼랑 끝 같은 허락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자니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창구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네, 다음 장도요. 인감 도장 부탁드립니다. 빨간 잉크패드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내 손이 덜덜 떨려 이름 한자 한자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상호라는 세 글자를 평생 수없이 써왔지만 그날만큼은 처음 보는 이름 같았습니다. 딱 하고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빙글빙글 돌며 발치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 팔을 끼었습니다. 그 따뜻한 팔짱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겨우 붙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미역국과 과일을 잔뜩 사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집도 가족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 김이 피어오르고 과일 껍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떠넣는 동안 내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수는 창가 화분에 물을 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상호 씨, 나 오늘 잉크 냄새가 너무 싫었어. 빨간 도장 찍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소리 딱 하는 소리 아직도 귓가에 남아. 우리는 한참 동안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골목,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우리 집만 조금 달라진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에 꽉 눌러 찍었던 도장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빨간 글씨가 또렷했지만 어딘가 스며 번진 듯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정말 마지막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척이 자꾸만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서늘함이 무엇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집 명의를 넘긴 지 2달 뒤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찾아와 이번엔 잘 돼 간다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불안했지만 그 웃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늘 갑자기 뒤집힙니다. 어느 날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은행 이름이 낯익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 민수 이름으로 온 서류였습니다. 상호 씨, 이거 뭐지? 정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서류 속 첫 문장은 날카로웠습니다. 연체 안내문. 기한 내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물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곧장 주워들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야? 연체라니. 민수가 대출을 벌써 쓰고 갚지도 못했다고?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연체라니, 내가 뭐라 그랬니? 이번엔 다르다며? 마지막이라며?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장사가 안 돼서 한두 달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두 달. 우린 평생을 버텼어. 내 아버지랑 내가 손가락에 피멍이 들어도 버티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버텼어. 그런데 넌 대체 뭘 버틴 거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도 애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퍽차요. 방법이 없었어요. 집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 들어라. 가장 큰 빚은 돈이 아니라 신뢰를 잃는 거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아니? 민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식탁 모서리를 꽉 쥔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집을 지키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또 부모님을 울려? 난 더 못 참겠다. 민수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잖아. 부모님이 날 이해해야지.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순간 식탁 위 유리잔이 덜컥 부딪히며 울렸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그만들 해라. 형제끼리 싸울 일이 아니잖아. 그러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 직원이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젊은 직원은 서류철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상환 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황급히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일어나?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나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불을 꺼도 눈을 감아도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압류 절차 담보물 상환 불이행. 그 단어들이 철문처럼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수는 이불 속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내가 바란 게 큰 거였나? 그냥 이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손자들 뛰노는 거 보며 천천히 늙고 싶었던 건데. 나는 눈을 감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아, 내가 지켜낼게. 아직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땀과 눈물로 지킨 집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지켜줄지 아니면 무너뜨릴지 모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마지막 독촉장이 집으로 도착한 날, 정수는 편지를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상호 씨, 이제 끝난 건가 봐. 우리가 지켜온 집.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손은 떨렸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집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까지 희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나 민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형이 저지른 일이지만 결국 우리 가족의 문제잖아요. 저 혼자 괜찮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적금, 퇴직금 중간정산 다 털어서 은행에 갚을게요.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우리 아들들, 왜 이렇게 다 가슴을 아프게 하니? 며칠 뒤 가족은 은행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민수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직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 다시는 부모님 힘 빌리지 않겠습니다. 제 가정, 제 빚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지막 기회로 삼겠습니다. 민호는 묵묵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숫자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연체 부분은 정리됩니다. 압류 절차는 멈추겠습니다. 순간 정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을 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아직 우릴 버리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래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가족의 신뢰보다 돈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집은 벽돌과 기둥이 아니라 부모님 두 분이 계시는 이 공간이었습니다. 정수는 흐느끼며 민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는 거야.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그걸로 됐다. 나는 두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오늘 보여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건 가족을 지키는 용기였다. 아버지가 평생 배운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내게서 받았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형이든 제가든 더는 부모님 눈물 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지켜낼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집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깔렸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장호 씨, 결국 우리가 지킨 건 벽돌이 아니라 가족이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순아. 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도 가족만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서로 원망하는 대신 손을 잡아주며 살아야겠다. 노을빛이 스며드는 이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리라.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